네, 검찰 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9일로 미뤄졌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 관련 얘기가 오갈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관련 현안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검찰 관련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님 그 성함이 잠깐 나와갖고 사실관계만 좀 잠깐 확인할게요. 네. 그 이재정 교육감께서 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법안을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발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선거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다른 정당에 좀 그 반응이 있습니까?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과됐고요.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됐고요. 네.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논의가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잠깐 확인을 해봤고, 아, 요거까지 좀 그럼 맞아요. 여쭤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 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의 그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건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문인이 뭐 선거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실상. 결국은 주체는 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결국 제가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어제 이제 본회의 열어서 상정하려다가 일단 9일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나왔던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를 했기 때문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문, 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던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까? 예, 뭐 민생법안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거가 다가와지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소집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금법이 있어요. 이 연금법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1월 13일 전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1월치 연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일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9일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뭐 본회의 일정만 잡힌다면 네. 일전에 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4+1 그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요. 예.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한국당하고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최고위에서도 발언한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또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논의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요. 검찰은 지금도 혹시 이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저희가 4+1 체제로 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예. 그때 이제 의견들을 많이 줬고요. 예. 이미 이제 뭐 의견을 다 줬기 때문인지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만나자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뭐 지금 검찰의 반발도 이제 그 지금 잦아든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의 합의는 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고 그러면 9일 이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의원님? 네, 아마 9일 열면은 필리버스터를 하긴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임시회를 열어서 표결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드렸던데 바탕에는 혹시라도 그 막판에 또 일부 수정이 혹시 있나 해서 한번 그 질문드린 취지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그 4+1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새로운 보수 쪽 분들이 뭐 협상을 좀 하자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 이제 그 도출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일단 봐도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예민하죠, 위원님? 뭐 예민하다는 것을 좀 떠나서요. 제가 지금 실제로 인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서요. 여쭤보셔도 제가 아는 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대답이 빈곤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간 특히 조중동을 보니까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 그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틀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간에 지금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를 오늘 막 쏟아냈거든요.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 솔직히 저는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그런 보도와 같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제 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 중에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언론이 지목했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법무관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의 어떤 증자로 그걸 들고 있던데 한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점부터 한번 여쭤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앉히는 방안의 그 구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부르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법무부가 검찰을 관할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그와 반대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많은 야당 쪽 그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또 선거에서의 공약으로도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에도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검찰국장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되었던 과제고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임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을 보면 그 규정을 바꿔라 먼저. 그 다음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검찰국장을 임명해라. 이런 식의 권고를 내놨죠. 관련 규정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찰국장으로 앉힐 수가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을 통제함으로써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제 인사 쪽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이 검찰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비검사화하는 것이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계속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인사 문제라고 한다면 검찰 구성원과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연히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사실 그런 반론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검사들이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라는 통제 수단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검찰이 내부에서 원하는 대로 검찰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특히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어떤 걸 경계를 하고 있냐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대통령께 제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검찰 인사에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그 명백한 어떤 그 수사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거의 경고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그런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이라서 또 제가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예.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도구화가 되면 안 됩니다. 어허.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바뀔 수 없다가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도 존중은 돼야 되지만 절대적인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 네.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어떤 일을 수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한 게 분명하면 뭐 교체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예. 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에서 한동훈 부장이나 박찬호 부장을 교체한다는 얘기에 교자도 꺼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본 바도 없고요. 네. 뭐 어디선가 뭐 발표한 바도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한다면이라는 라면 화법을 써가지고 안 된다라고 미리 못 박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단독으로 뭐 그런 걸 냈는데 뭐 거기서 뭐 청와대가 이견을 생겼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이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혹시나 뭐 이런 그 소스가 검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하여튼 뭐 자꾸 미리부터 절대 안 된다 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원칙이 도구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일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인사 앞두고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하마평 보도는 참 많이 봤지만 이 사람이 교체되면 안 된다는 보도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갖고 참 이례적이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아무튼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당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당하고 뭐 공식적으로 얘기 나누는 것은 없고요. 네. 장관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따로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페트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그 일괄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의원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약식 기소가 되셨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일부 언론하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에 제가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을 때도 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소장이라든지 약식 명령 청구죠. 그런 내용들 좀 정확하게 입수를 해서 보고 나서 좀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플러스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의원님. 괜찮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소병철 전 고검장 순천대 석좌 교수를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온 바가 있냐면 이 소병철 전 고검장 영입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급진적인 검찰 개혁안에 제동을 걸 인물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희
당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소속적 교수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좀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셨고요. 그리고 퇴임 이후의 모습도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그런 보도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입을 했다거나 또는 표준철 전 보건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견을 보인 적도 별로 없는 거고요.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